많은 기업들이 많은 산업 분야에서 많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뭐 수도 없이 곱하기 100, 곱하기 1000개만큼 많은 그랜드 퀘스트들이 쏟아져 나왔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정말 간절한 기대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보고 있는 게 앞으로 우리 미래를 좌우하게 되는 그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면 지금의 미래가 지금 당장의 생존하고도 관련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하고 여기서 뭔가를 얻어 가신다면 지금 당장뿐 아니라 미래까지 좀 담보가 될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과학기술계 포럼은 드문데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최근 들어서 미중 패권 분쟁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한국 산업의 펀더멘털이 약해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한국 산업계에 뭔가 미래를 향한 도전적인 과제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는가? 학계, 연구계가 앞서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도전적 문제를 던지고 그런 문제를 받아서 또 산업계가 또 스케일업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그런 패턴들을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한국 산업계가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야 되겠다. 그걸 학계와 연구계에서 나서서 먼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막 지금 바뀌는 전환기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젠 누구도 사실 답을 아는 시대가 아닌 시대가 왔고 그러면은 이제 굳이 외국에서 찾을 게 아니라 우리한테 더 맞는 게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번에 그 그랜드 퀘스트를 하면서 저희가 보다 보니 우리나라에도 정말 너무나 뛰어난 과학기술계 분들이 많은데 정말 우리가 너무 몰랐구나. 그러니까 저희만 해도 이게 포럼을 하고 이런 분들을 많이 안다고 하는 저희조차도 정말 몰랐던 분들이 많이 있고 이번에 보면서 정말 이렇게 훌륭한 분이 우리나라에 있었네 싶은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정말 정말 훌륭한 분들을 모아서 같이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산학협력, 산학협력을 마치 조리명사처럼 말하는데 사실 그게 현장에서 실천되기는 참 허들이 높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 산학협력이 기획 의도인 이 포럼은 또 어떤 차별점이 있나요? 산학협력은 사실 손뼉이 마주쳐야 일이 잘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양쪽 손바닥이 다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계 입장에서는 그동안 그런 비판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도전적인 과제에 과연 우리가 과학기술적 도전을 하고 있었던가라고 하는 데 대한 의문이 좀 있었고요. 산업계를 보면 이 선진국의 개념 설계를 우리가 받아와서 충실하게 실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승부를 해왔기 때문에 작은 아이디어를 키워가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양쪽이 다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살고 죽는 문제가 됐습니다. 이제 기존의 모델로 승부를 할 수 없다는 걸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로드맵을 열어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케일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제의식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그 양쪽에서 끓어오르는 그런 열기를 합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산학에 같이 하려고 지금 보니까 그 학계에서는 굉장히 앞선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이 업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너무 먼 얘기 그리고 당장 돈이 되기 어려운 이야기 아니면 너무나 상상력이 이제 필요한 이야기인 거에 비해서 이제 또 그 업계의 얘기는 또 저 학계에서 보시기에는 이게 너무 이제 실용적인 얘기만 하시고 그러니까 그 다음을 이제 뭔가 틀을 깨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약간의 입장이 다르시긴 하시더라고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은 미래를 놓고도 학계가 보는 미래랑 업계가 보는 미래가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런 걸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생각한 거는 정말 안 되는지 그런 걸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이 있다 보면 서로한테 자극을 받으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뭔가를 같이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장을 언론이 이 플랫폼이 돼서 같이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영광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산업은 그 누가 뭐래도 지난 반세기 넘도록 놀랍도록 성장을 했습니다. 농업국가에서 이렇게 훌륭한 산업 기반을 갖추을 수 있게 된 나라가 거의 없으니까요. 그건 분명히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델이 갖고 있던 한계를 지금 다시 직시하고 새로운 단계로 이제 넘어가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성공했던 방정식을 추격이라고 흔히 한 단어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걸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하나의 로드맵, 특히 정립된 로드맵 위에서 그 로드맵을 더 열심히 쫓아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부터 해야 되는 진정한 도전은 새로운 로드맵을 만드는 일에 나서는 일입니다. 그 일은 기존의 로드맵을 받아와서 그 로드맵 위에서 열심히 뛰어가는 것과 사뭇 다른 경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길을 어떻게 가는 것인가? 로드맵을 열심히 쫓아온 루틴을 가득 채워한 사람이 새로운 로드맵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생각과 행동 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도전적 질문, 도전적 비전 혹은 도전적 목표를 먼저 제시하고 그게 도전적이고 처음 시작해보는 일이니까 답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처음에 희미한 답을 만들고 그 다음 피드백을 받아서 두 번째 답을 만드는 이 스케일업 과정을 밟아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보고 있는 게 앞으로 우리 미래를 좌우하게 되는 그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 될 거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그렇게 원래 하던 것만 해서는 미래까지 담보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상황이니까 이제는 그러면 지금의 미래가 지금 나의 당장의 생존하고도 관련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러면 앞으로의 우리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뭘 해야 되는지가 정말 중요해진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지금 와서 같이 고민하시고 여기서 뭔가를 얻어 가신다면 지금 당장뿐 아니라 미래까지 좀 담보가 될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이 그랜드 퀘스트 포럼이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서 심지어 과학기술이나 산업계를 넘어선 분야에 있어서까지도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로드맵을 열어야겠다. 내 분야에서, 내가 잘하는 분야에서, 내가 관련하고 있는 분야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기업이 하고 있는 분야에서 새로운 로드맵을 열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랜드 퀘스트를 던져야겠다. 어떻게 하지? 저런 식으로 질문을 던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한번 보시고 우리만의 질문을 만들어보는 그런 많은 시도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시도가 공유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 본인의 생을 던지고자 하는 본인의 삶을 엮어가 보겠다고 자신하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무슨 연구를 할 때 기왕이면 눈높이를 한 클릭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